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 역시 여러분 덕분에 영상을 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또 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다 섞여 있는 소식인데요. 일단 미국 시리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지금 화면 그대로입니다. 시리아와 미국이 뭔가 관계가 가까워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직후에는 사실 시리아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스탠스가 확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가 크게 변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동 자체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요. 되게 급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시리아와의 경제 제재를 풀고 관계 정상화까지 도모한다는 소식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 내용은 영국 언론인 디 인디펜던트의 5월 14일 기사 내용을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좀 중요한 내용만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 문장씩 주의 깊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과 사우디에서 리야드에서 회동했다는 소식이고요. 아마 리야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제가 시리아 새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시리아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너무 새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시리아 대통령이 현재 알샤라인 거 다들 아시기 때문에 바뀌는 정권의 대통령이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리아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굳이 새란 말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회동했다는 소식인데 자 1월 말만 하더라도 스탠스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리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바라지 않았고 얼른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길 바랐던 그런 거였거든요. 특히 관심 있었던 영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를 좀 다시 뭔가 진전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란 핵 여기에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중동의 중국 세력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 막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년 만에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제재가 있어 왔죠. 25년 전이란다면은 2001년, 2000년 그때쯤이겠죠. 그때에 아직도 이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 시기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현재 해제를 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깜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리아의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고 바로 거의 두 정상이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만난 건 아니고 사우디 리야드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하고 중동 순방하면서 같이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때 미국은 이전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던 아마드 알샤라 이거 팩트입니다. 한때 알카에다 조직원이었거든요. 하지만 2016, 2017년 이때쯤 지나면서 연을 끊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알카에다 조직원일 당시에 알샤라에 대한 현상금을 붙이는 그런 이력도 있을 정도로 이 알샤라에 대한 대응을 많이 했었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상으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그 태도라든지 특히 미국이 외교한 방식이 때마다 국익에 따라 많이 변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알샤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개의 활동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테러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영장유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샤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 때 같이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테러 단체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여기에는요, 알카에다도 있지만 ISIS도 포함됩니다. 둘 다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간단히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알샤라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알샤라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내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이 있었죠. 알누스라 전선입니다. 그 알누스라 전선이 ATTS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재는 시리아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이 되는데요. 그 지부로서의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지령을 받겠죠. 근데 그 지령을 너무 뭔가 정도 이상으로 받았다, 이런 느낌. 뭔가 자신의 시리아 내에서 영향권을 능가하려고 하는 알카에다 중앙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느껴지는 알샤라의 권력 간의 어떤 갭,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 걸 플러스해서 뭐 여러 가지 지하의 이유가 있겠죠. 저변의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통해서 일단 알카에다하고는 끊었고요. ISIS도 아마 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연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었다. 아무튼 알샤라 기준으로는 그 소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해 줄만 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도 알샤라의 현신 정부를 믿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알카에다라든지 ISIS라든지 하마스, 다 이스라엘 위협할 만한 세력으로 여기고 있죠. 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 다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강도가 약간 다를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 알샤라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미국은 이 상황에서 훅 들어오고 있죠. 알샤라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뭔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좌우지간 시리아 경제 제재 해제 25년 만이죠. 시리아가 위대해질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됐다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테러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극단주의 지원한다든지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시리아의 개선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극단주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분명 국익도 작용할 것이라 그런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 저희가 어떤 것인지는 차차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알샤라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촉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보다 먼저 이 알샤라 정부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이 최근에 어떤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새 정부의 세력 몇 명이 좀 사망했죠. 하지만 사실상 이 알샤라는 이스라엘에게 좀 뭔가 이득을 봤다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알샤라 같은 경우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잔여 세력들 있죠. 친정부 세력. 예를 들어서 아까 친정부를 하면 옛날 정부,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 군사력일 텐데, 그런 것들을 누가 계속 공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했었죠. 어떻게 보면 알샤라가 시리아의 그 속에 남아있는 예전 아사드 정부 세력들을 진압하는데 이스라엘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뒤에 게 좀 문제가 되겠죠.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추방 촉구하는 건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리아 내에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1948년 때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그 주변 아랍 국가로 많이 가죠. 뭐 일단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그 팔레스타인 난민 형성되는데
좀 역할, 뭔가 좀 뭐 비난받을 만한 것도 되게 얘기가 많긴 하죠. 무튼 결론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인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시리아로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에서 난민 형성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 내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난민만 있지 않고 순수 난민이 아닌 팔레스타인 아랍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시리아에. 그 사람들이 일부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얘기가 오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계속 지금 테러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군사를 지금 늘리거나 줄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군 투입되는 게 테러리스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미국의 국익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 연장선이에요. ISIS 재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도와달라고 시리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IS 진압하는데 미군이 투입 많이 되었죠. 지금도 ISIS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이 남아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맥락으로 현재 얘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리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렇게 섞여 있죠. 아랍 국가와 미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2020년에 외교 정상화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랍 국가도 이익을 봤고요. 이스라엘도 이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야 뭐 아랍 국가들 간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외교적 고립을 그 아랍 지방, 중동 북아프리카 내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군사, 안보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것들 특히 아랍에미리트랑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로 원래는 비행기를 바로 못 보내죠. 예를 들어서 텔아비브에서 두바이로 가는 거 아니면 텔아비브에서 아부다비로 가는 그러한 비행기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비행기가 운항되고 있고요. 그 가는 하늘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 암묵적으로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스라엘과 큰 교류를 하면서 비슷한 분야에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놓고서 일단 퇴임을 하게 되었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을 시리아도 이제 할 수 있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리아는요, 서로 국가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입니다. 전쟁도 같이 많이 했죠. 특히 가장 극렬했던 전쟁은 언제였습니까? 6.1 전쟁이죠. 제3차 중동전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 나라와의 알력 그리고 긴장관계가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앙숙 같은 나라가 서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거는 저번에도 비유를 했지만 뭐 남북한이 갑자기 외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대대적인 경제 지원에 나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시리아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투자해달라고 권유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재건이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가 많이 좀 쌓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리아가 현재 자신이 있는 분야를 뭔가 좀 계속 개입화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그나마 좀 가스, 석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외로 팔기 어려워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달라는 거죠. 풀면서 뭔가 이런 것도 같이 산업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투자받으면은 시리아가 경제 회복하는 거는 좀 기대할 수가 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회동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종합해서 봤을 때 미국 시리아 관계는 정상화되고 있다,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좀 첨언을 하자면요, 미국 시리아 경제 제재했습니다. 오케이, 20년 넘게 했습니다. 뭐 25년이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최소한 21년, 22년, 무튼 20년 넘게 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아민 알 하페즈 아사드 있죠. 그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로 그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또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 사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라크 전쟁했던 맥락이 결국 9.11 테러지 않습니까? 뭐 탈레반 견제하고 또 이라크도 이렇게 좀 뭔가 견제함으로써 후세인 끌어내리고, 이러한 찰나에 중동 지역에 이 데모크라시 국가들을 많이 세워보자,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썼던데 잘 안 됐던 모습도 있죠. 무튼 간에 이제 그런 건 둘째치고 이때의 시리아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불량국가 인식이 또 같이 심어지면서 경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만약에 시리아가 그 당시 이라크보다는 미국을 도와줬으면 사실은 이라크랑 시리아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붙어있는 나라고 엄청 국경이 가깝습니다. 미국은 시리아를 발판 삼아서 이라크를 이렇게 아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겠죠. 그러한 기회였을 건데 시리아가 반대를 함으로써 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경제 제재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시리아 내전 때도 역시 알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 사용 얘기 많았죠. 그래서 더욱더 서방 국가 포함해서 미국이 계속 경제 제재를 유지한 게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플러스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미국은 시리아 다머스커스에서 만난 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와 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때 안 하던 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소홀히 했던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에게 큰 규모의 무기 거래를 하기로 서명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사우디에 뭘 한다고 했죠? 핵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물론 민간 핵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 핵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거는 아주 적은 비율의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거긴 한데 최소한 이란에게 사우디도 일단 우라늄을 가지고 농축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는 될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이란에게 견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협상에 좀 더 우위의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기조가 되는 거죠. 플러스해서 후티 반군에게 벙커버스터를 때린 적이 있죠. 그 기종 자체가 현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깊이를 그리고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취급되지 않습니까? 무튼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가지면서 너희 주변국 그리고 너가 지금 프록시로 삼고 있는 세력들에게 너가 충분히 견제받을 만한 벙커버스터라든지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우디는 민간 핵 프로그램, 후티 반군에게는 이란에게도 파괴력이 있는, 억제력이 있는 벙커버스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우디 지도자와 연설에서 이란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얼티메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과의 협상,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란을 공격하고 싶고 이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란이 더 이상 도발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세력이라든지 이란이 지금 원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스라엘과도 같이 한 통속으로 가는 것이다. 같이 얘기를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시리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좀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사우디에서 만났잖아요.
시리아 대통령을 만났고 그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시리아가 반대를 하고 좀 비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고 나서 경제 제재를 했고 시리아 내전으로 그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리아가 좀 더 미국과 관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면 시리아가 붙어있는 이라크 있죠. 이라크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이라크 넘은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상대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왜 1월 말에 당장에는 시리아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었는가? 속으로는 시리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바로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이 1월 말의 태도랑 현재 5월 지나가고 있잖아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친교를 가지고 싶다. 이스라엘과도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지금 공습하고 있는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강한 발언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리아 대통령이 뭐 지금도 소수민족이라든지 뭐 소수민족, 뭐 종교 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알게 모르게 하지만 겉으로는 일단 외교적으로는 친서방, 친미국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친이스라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과의 좀 해동되는 분위기를 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 아사드 세력을 계속 견제하고 있고요. 러시아, 이란하고 적극적인 접촉이 있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건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러한 태도가 계속 지난 1월부터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계산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좀 더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댓글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에서 군사적인 것들도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이 있으면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그 추가적 설명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스였고요. 아디오스.